안녕하세요. 영교시 부모교육 구독자 여러분, 부모교육, 자녀교육, 궁극법의 빌런 김성권 교수입니다. 지금 우리 애를 보거나 생각하면 긴 한숨이 먼저 나오시죠. 하는 것도 없는데 밥은 왜 그렇게 잘 먹고 하나는 건 다 빼고 잘하는 우리 아이. 왜 우리 옆집 아이와 회사 동료들의 아이들은 착하기도 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하는지 어떨 때는 바꾸고 싶으시죠? 저 또한 부모님들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요, 보기 싫은 우리 자녀의 모든 것은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영역은 모두 의식적인 행위일까요? 심리학하면 떠오르는 그분 있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프로이드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무의식이라는 게 존재해요. 무의식은 말 그대로 의식되지 않은 거죠. 무의식 속에 마음속 깊이 억압된 사고와 감정, 이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이 무의식의 모든 것들은 한 번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 본인의 부모한테 받았던 양육 방식이나 태도, 가정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런 무의식이 쌓여가는 거죠. 이 무의식의 대표적인 게 바로 꿈이에요. 꿈으로는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던 부정적인 감정이나 억압된 것들이 꿈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보이는 무의식이 어떻게 외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볼게요. 부모님이 평소에 50점 받던 우리 자녀가 공부에서 80점짜리 시험지를 갖고 왔다고 해볼게요. 자, 이럴 때 아주 잘했어, 기특해 라고 한다는 걸, 야, 돈을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너는 80점이냐 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에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이것밖에 못해? 라고 하는 자녀를 경멸하고 있는 심리, 지금 무의식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생각보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어머니는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딸이 엄마, 나 이렇게 지금처럼 공부하면 명문대 갈 수 있지?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보통의 어머니들은 그럼 넌 갈 수 있지 하면 되는데, 이때도 무의식이 나도 모르게 작용이 돼요. 야, 지금 그 정도 공부한 애들 있니? 시험 한번 잘 봤다고 까불지 말고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해. 알았어? 지금부터 정신 차려. 이제 시작이야. 이런 사례는 자녀에 대한 불신의 욕구가 무의식의 형태로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의식과 더불어 망각이라는 게 있어요. 망각 또한 무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생일 선물로 명품 가방을 선물한다고 약속했어요. 어떠세요?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생일 아침부터 설레고 남편 올 때까지 기분 좋아져서 기다려질 겁니다. 6개월 전에 한 말인데도 절대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친구에게 갚아야 할 돈을 입금해야 하는 날짜가 너무너무 싫어. 그리고 또 싫은 사람들하고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모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은요, 스스로 원하지 않거나 고통이 관련된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싫은 거예요. 이런 무의식적인 동기가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기억하기 싫은 기억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묻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프로이드는 인간의 모든 심리 현상은 우연과 의식이 아니라 바로 무의식적인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던 겁니다. 이런 무의식적인 동기나 욕구가 계속 늘어나고 이걸 억압하지 못하게 될 때 신경증적인 증상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그럼 이 방어기제를 언제 사용할까요? 사람들은요, 너무 불안할 때, 나도 모르게 불안에 압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창을 들고 나에게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패를 들고 있는 거죠. 부모가 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고 핀잔을 줬다고 해볼게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짜증나고 싫겠죠. 그리고 본능적으로 숨고 싶어져요. 내 잘못인 거 알면서도 아니라고 하고 싶어요. 아이가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해요. 그 상황에서 회피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방어기제예요.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왜요?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무슨 말을 할 때 고개만 숙이고 있는지 이제 아셨죠? 또 왜 반항하는지 아시겠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요, 방어기제를 사용해요. 방어기제 또한 앞서 설명드린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의식에 관한 이야기를 왜 했냐면 자녀 교육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결혼하면 절대로 우리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아이에게 안 보여줄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결혼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 어떠세요? 결혼하고 났더니 자기들이 본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던 모습들은 지금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랑 싸우는 건 물론이고 애들한테도 그냥 무작정 화내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이에게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또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는 부모님들이 왜 그러시는지 아세요? 무의식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걸 시청하시는 모든 부모님들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거 사실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한다고요.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이 지금 내 아이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부모의 무의식은요, 자녀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어릴수록 더 그렇고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요, 사춘기에 폭발하는 거예요. 가끔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그래도 예전에 나의 부모님보단 낫지 않아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나한테 너무했어.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부모님의 무의식대로 행동하느냐 또는 하지 않느냐,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기 객관화를 반드시 해야 해요. 솔직히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무슨 애를 키웁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상은 내가 배우자와 사랑해서 낳은 소중한 아이예요. 이대로 아이 키우실 거예요? 지금처럼 한심하게만 볼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데 내 무의식이 방해된다니까요. 미리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더 꼼꼼하게 알아야 하겠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면 자식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내가 잘못 행동한다면 그건 문제인식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인식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고치려고 해야 합니다. 부모 스스로 자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따라서 오늘부터는 부모가 무의식을 의도적으로 의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무의식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살아가면 아이도요, 그대로 무의식을 대물림 받는 거예요. 부모의 무의식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아이의 삶을 결정지어 버려요. 부모의 무의식이 자녀를 키운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나에게서 그 점을 찾고요, 성장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학부모님 중에는요, 얘는 누구 닮아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고 하소연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아니, 누구 닮았겠어요? 부모 닮은 거지. 결론은 자녀 교육에서 문제는 아이의 문제보다 부모님들이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아이가 문제 있을 때는 포커스를 부모님에게 맞춰야 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 집 아이가 다른 집 엄마 아빠는 돈도 잘 벌고 좋은 대학 나오고 잔소리도 안 하는데 엄마 아빠는 왜 그래?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아이에게 아무 생각 없이 말하기 전에 부모의 무의식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자, 오늘 영교시 부모 영역 핵심 키워드 뭐라고요?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합니다. 부모니 욕구만 채우시라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면 아이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합니다. 결국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게요, 자녀 교육의 최종 목표잖아요.